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올림푸스 트리하우스 팔레스로 만드는 대바늘 리본 비닐을 같이 떠볼 거예요. 지금부터 봄을 지나 가을까지 3계절 내내 쭉 쓰실 수 있는 데일리 아이템으로 리본 덧수가 있어서 코디의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심플하지만 리본 덧수 때문에 심심하지 않게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 사이즈는 여성용 프리 사이즈 하나지만 뒤에 보시는 영상에서 본인의 머리둘레에 맞춰서 사이즈 조절해서 뜨는 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니까요. 사이즈 걱정 없이 예쁜 리본 비니 만들어 보세요. 대바늘 원통뜨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겉뜨기만 하실 수 있으면 도전 가능한 난이도이고요. 트리하우스 팔레스는 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차르르한 느낌이 있어서 편물이 아주 예쁘게 나오고 뜨는 맛이 있는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쉬운 기법으로 뜨지만 이렇게 기성품 같이 높은 퀄리티로 완성하실 수 있어요. 배색을 할 줄 몰라도 이렇게 무늬를 넣을 수 있는 덧수를 놓는 방법도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같이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서 예쁜 리본 비니 완성해 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사용할 실은 트리하우스 팔레스이고요. 바탕으로 사용할 색상 2볼, 그리고 배색으로 사용할 색상 1볼, 총 3볼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용할 바늘은 4mm 대바늘, 줄바늘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케이블의 길이가 20에서 40cm 사이에 있는 좀 짧은 걸로 준비를 해주셔야 원통을 무리 없이 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줄임단을 뜰 때는 이 줄바늘로는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장갑바늘, 줄바늘과 같은 호수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꼬리실 마무리할 때 그리고 덧수 놓을 때 쓰실 돗바늘도 준비해 주시고 가위, 마커, 그리고 게이지 측정할 때 필요한 이런 게이지자 있으신 분들은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게이지자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줄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필요한 준비물 모두 갖추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본 미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비니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도안에 써 있는 사이즈는 여성용 원 사이즈로 머리둘레 54cm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지만 머리둘레 약 53에서 57cm 정도 되는 성인 여성분들께서 착용하시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비니라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둘레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2, 3cm 정도는 커버가 가능해서 만약에 권장 사이즈에 맞는 분들은 샘플과 동일한 코스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니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또는 조금 더 작게 변형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늘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샘플에 사용된 바늘은 4.0mm 대바늘입니다. 샘플보다 더 크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4.5mm 대바늘을 사용해 주시고요. 더 작게 만드실 분들은 3.5mm 바늘을 사용하셔서 도안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바늘 사이즈로 조절하시는 경우에는 뜨시는 분의 손땀에 따라서 완성 사이즈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작 전에 도안에 적혀 있는 샘플의 게이지 그리고 본인의 게이지를 꼭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째로는 시작 코스를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자, 아까 첫 번째 방법에서 게이지를 체크하고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게이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번 시작 코스 조절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 세로 한 13cm 정도 되는 메리아스 편물을 떠주세요. 이것을 스와치라고 하는데요. 이 스와치를 뜬 후에 스팀으로 편물을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 후에 이 스와치를 가지고 게이지를 내게 돼요. 자, 편물 위에 이런 게이지자가 없으신 분들은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하셔도 되는데요. 가로 10cm당 그리고 세로 10cm당 들어가는 코수와 단수의 개수를 측정합니다. 샘플에 사용한 트리하우스 팔레스 실의 경우에는 대바늘 4.0mm를 사용해서 메리아스 편물을 떴을 때 가로 10cm에 21코, 세로 10cm에는 총 30단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측정한 코수와 단수를 각각 10으로 다시 나눠주는데요. 그러면 가로 1cm에 2.1코, 세로 1cm에는 3단이 들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본인의 사이즈에 맞는 시작 코스를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머리둘레 사이즈를 측정해 주세요. 그리고 머리둘레에서 5cm를 빼줍니다. 비니이기 때문에 모자의 신축성을 감안해서 5cm 정도 숫자를 빼준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온 숫자에 게이지 측정에서 나온 1cm당 코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샘플 비니를 예로 들면 머리둘레 54cm 기준 마이너스 5cm를 했을 때 49cm, 여기서 2.1코를 곱하면 102.9가 됩니다. 이 숫자를 이제 3의 배수로 다시 맞춰줄 거예요. 102.9에 가장 근접한 3의 배수는 102입니다. 그래서 시작 최종 코수가 102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머리둘레 58cm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5cm 하면 53cm. 여기서 게이지에서 나온 1cm당 코수 2.1을 곱하면 111.3이 됩니다. 이 숫자를 3의 배수로 맞춰주면 111코가 되며 이게 시작 코수가 되는 거예요. 자, 모자의 총 기장을 조절하시는 분들은 비니 하단은 도안과 동일하게 떠주시고 상단에서 줄임단 들어가기 전에 원통뜨기를 반복하는 메리아스 구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단수를 조절해서 뜨시면 길이를 쉽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단 너무 이 부분을 길게 늘리거나 많이 줄이게 되면 모자의 전체 비율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만 한 1cm 정도만 조절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본 비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하실 실 가져와 주시고요. 떠야 하는 모자의 둘레에 약 3배 정도 되는 길이를 볼에서 쭉 뽑아줍니다. 자, 이렇게 실을 뽑아주셨으면 3배 정도 되는 그 지점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요. 뽑아놓은 실은 위쪽으로 놓고 볼실과 연결된 실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실 2겹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여기 지금 고리 같은 거 생겼잖아요. 여기를 왼쪽에 검지와 엄지손가락 이용해서 이렇게 벌려줍니다. 벌리신 상태에서 그대로 손가락 위로 뒤집어주면서 나머지 3손가락 펴고 오른손에 있던 실 왼손으로 옮겨주세요. 자, 이렇게 엄지와 검지 쪽에 실이 교차되면서 구멍이 생겼어요. 자, 이제 바늘을 가져와서 엄지 쪽부터 들어갈 건데 아래에서 위로 바늘 찔러줍니다. 찌른 이 상태에서 바늘 쭉 검지 쪽으로 끌고 온 다음 이번에는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찔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실 끌고 와서 다시 엄지 쪽에 있는 구멍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손가락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실 쭉 당기면 고리 하나하고 매듭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코 한 코를 만드신 거예요. 자, 다시 3손가락으로 실 2가닥 잡고 검지와 엄지로 실 이렇게 벌려서 그대로 위로 손가락 뒤집어 줍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바늘로 엄지손가락 쪽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찌르고 그대로 끌고 가서 검지에서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바늘 찔러 넣고 다시 실 끌고 와서 엄지 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늘 빼면 다시 바늘에 이렇게 실이 한 가닥 걸리게 되죠. 이 상태에서 손가락 빼주면 밑에 매듭이 만들어지면서 코가 생깁니다. 자, 이 과정을 계속 쭉 반복을 해서 시작 코수 102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코를 잡을 때는 코가 너무 뻑뻑해지지 않도록
조금 손가락에 힘을 풀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헐렁하게 하면 코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적당한 텐션을 주면서 코가 너무 빡빡해지지만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1단에서 4.0mm 대바늘에 도안에 적힌 코수만큼 아니면은 설정하신 시작 코수만큼 코를 잡아주셨으면 2단부터는 쭉 겉뜨기로 원통으로 떠줄 건데요. 자, 원통으로 만들 때 지금 실이 걸려있는 바늘을 오른쪽에 두시고요. 그 반대편 바늘을 왼쪽에다가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코의 방향이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밑에 코 잡아준 이 부분이 바늘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코를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합니다. 코를 뜨기 전에 오른쪽 바늘에 마커를 걸어서 시작 부분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제 왼쪽 바늘에 있는 첫 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그대로 겉뜨기로 떠줍니다.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겉뜨기. 그 다음 코도 겉뜨기. 쭉 이어서 겉뜨기로 한 단을 다 떠주시면 돼요. 자, 2단 마지막 코까지 겉뜨기로 쭉 떠주었고요. 이제 3단 바로 이어서 들어갈 건데요. 지금 첫 번째 코하고 마지막 코 사이가 이렇게 좀 벌어진 것 같이 보이는 이거는 꼭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겹단으로 안쪽으로 말려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마커는 오른쪽 바늘로 옮겨주시고요. 자, 세 번째 단, 첫 번째 코 역시 겉뜨기로 떠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세 번째 단도 겉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속 끝까지 겉뜨기를 쭉 떠줄 거고요. 1단부터 세서 총 36단이 될 때까지 이 바탕색으로 쭉 겉뜨기를 반복하시면서 메리아스 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원통뜨기를 하실 때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코의 방향, 이 떠지는 코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일정하게 떨어지도록 잘 맞춰져서 떠지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코 방향이 꼬여있다 싶으시면 다시 풀러서 하셔야 돼요. 계속 뜬다고 그 방향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풀러서 처음부터 코 잡는 것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방향 잘 맞춰졌는지 확인하시면서 36단까지 떠오시고 다시 만날게요. 자, 코 잡은 단부터 시작해서 총 36단 원통뜨기로 쭉 떠주었고요. 만약에 저와 게이지 차이가 나시는 분들은 이 코 잡은 단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늘 있는 곳까지 이 높이가 12cm가 될 때까지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총 7단 배색실로 모자 아랫부분에 들어가는 이 배색을 넣어줄 건데요. 여기서 배색실로 바꿔서 바로 배색단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샘플처럼 이렇게 계단처럼 생기는 단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색이 조금 깔끔하지 않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배색할 때 조금 깔끔하게 하는 팁을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단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예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배색하실 실 색상 가져와 주시고요. 자, 배색 1단은 그냥 뜨는 대로 똑같이 실만 바꿔서 쭉 원통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마커는 옮겨주시고요. 자, 첫 번째 겉뜨기 바늘 넣은 다음에 배색실로 바꿔서 한 코를 떠줍니다. 이어서 겉뜨기로 우선 한 단을 쭉 떠주시면 돼요. 자, 배색실로 바꿔서 한 단을 쭉 떠주었고요. 이제 2단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우선 시작 마커 오른쪽 바늘로 옮기고, 자, 2단의 첫 번째 코, 2단의 첫 번째 코를 이렇게 바로 뜨시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배색 실로 바꾼 첫 코 밑에 있는 그 직전 단의 첫 코 보이시죠? 자, 직전 단의 첫 코를 이렇게 오른쪽 바늘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찔러서 오른쪽 가닥을 이렇게 건져줍니다. 그 다음 그대로 왼쪽 바늘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다시 지금 두 번째 단 첫 번째 코, 두 번째 단 첫 번째 코는 배색실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배색실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코 밑에 걸려있는 직전 단의 첫 번째 코, 이 코의 오른쪽 가닥만 이렇게 오른쪽 바늘로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건진 다음에 왼쪽 바늘에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 원래 있었던 두 번째 단의 첫 번째 코, 그리고 방금 올려준 코, 이 두 코를 한 번에 겉뜨기로 떠줍니다. 그리고 실 뒤에 있는 꼬리실들 조금씩 당겨서 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겉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두 번째 단을 뜨고 있고요. 앞으로 5단을 더 떠서 배색실로 총 7단을 뜨신 다음에 다시 바탕실로 바꾸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자, 배색실이 아이보리라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바닥에 이렇게 좀 잘 보일 수 있는 색상 천을 깔아놨고요. 지금 아이보리 배색실로 바꾼 다음에 총 7단을 떠준 상태입니다. 자, 7단을 다 뜨셨으면 이제 다시 바탕실로 바꿔서 배색을 마무리할 거예요. 우선 뒤에 있는 원래 뜨고 있던 바탕실 아까 자르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잘라주시고 꼬리실 조금 남기고 잘라주신 다음에 배색실 다 뜬 것도 마찬가지로 꼬리실 좀 남기고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자른 배색실 볼실과 연결된 새실 가져오셔서 여기서부터 다시 바탕실로 원통뜨기를 쭉 다시 해줍니다. 자, 우선 시작 마커 오른쪽 바늘로 옮겨주시고요. 바탕색 실로 다시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배색 실로 처음에 바꿀 때랑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냥 쭉 떠줍니다. 실을 바꾸고 일단은 그냥 쭉 떠주고 2단째에 여기서 적용했던 팁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코 밑에 있는 직전 단코 끌고 올라와서 2개 같이 떠준 다음에 쭉 떠주시면 돼요. 자, 다시 같이 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1단의 첫 번째 코는 실 바꿔서 그대로 떠주고 1단을 겉뜨기로 쭉 계속 떠줍니다. 자, 실 바꾸고 1단을 쭉 떠주었고요. 마커 넘기고 2단 첫 번째 코, 2단 첫 번째 코 밑에 있는 직전 단의 첫 번째 코를 오른쪽 바늘로 뒤에서 앞으로 찌른 다음에 오른쪽 가닥만 이렇게 왼쪽 바늘로 끌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원래 있던 첫 번째 코와 방금 끌고 올라온 이 코를 동시에 한 번에 찔러서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2단의 첫 번째 코 밑에 있는 직전 단의 첫 번째 코 오른쪽 바늘로 뒤에서 앞으로 찌른 다음에 오른쪽 가닥 이렇게 건지고 그대로 끌고 올라와서 왼쪽 바늘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원래 있던 첫 번째 코하고 지금 끌어올려준 코를 동시에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꼬리실도 좀 당겨서 늘어지지 않게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코부터는 다시 겉뜨기로 쭉 떠주면 됩니다.
자, 바탕색 실로 바꾸고 다시 36단을 쭉 떠주면 되는데요. 밑에 떠준 길이와 동일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배색 실에서 바탕색 실로 바꾼 단부터 시작해서 다시 36단 총 12cm를 또 떠주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떠준 이 원통을 반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겹단을 만들어 줄 건데요. 겹단을 만들기 전에 우선 여기 배색 실 만들면서 남은 꼬리실들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커는 잠깐 빼주시고요. 원통 편물을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자, 편물 이렇게 뒤집어 주신 다음에 배색하면서 생긴 이 꼬리실들 돗바늘 이용해서 먼저 정리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을 이렇게 엮여있는 실 사이사이로 바늘 이용해서 넣어주셔서 정리해주시면 되고요. 실 갈라서 넣으시면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코를 밑으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실을 찔러서 실을 가르면서 넣어주시면 더 빠지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자, 어느 정도 숨겨졌으면 남은 실은 잘라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꼬리실 다 정리해 줄게요. 자, 꼬리실들 다 정리가 됐으면 이제 모자를 이 배색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반으로 접어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반으로 접어주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이 단하고 저희가 처음에 코 잡은 단을 한 번에 뜨면서 이렇게 두 겹으로 겹쳐서 겹단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먼저 저희가 처음에 코를 잡고 생긴 이 꼬리실을 찾아줍니다. 꼬리실을 왼쪽 바늘에 있는 첫 번째 코 자리로 이렇게 끌고 와주세요. 그 다음 편물을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뒤집어서 저희가 첫 코를 찾아줄 건데요. 자, 이렇게 꼬리실을 살짝 당겨서 딸려오는 꼬리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겉뜨기 줄 이렇게 보이실까요? 여기 꼬리실 이렇게 당겼을 때 딸려오는 이 겉뜨기 이 코는 원통의 마지막 코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코를 잡았을 때 마지막 코에 꼬리실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원통의 마지막 코가 이렇게 꼬리실이 걸려 있는 코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왼쪽 옆에 있는 코가 원통의 시작 코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작 코에다가 표시를 해줄 건데요. V자 모두 찌르면서 마커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커 하나 새로 가져오셔서 원통 시작점도 표시를 해주세요. 오른쪽 바늘에 마커 걸어서 원통 시작점 표시해 주시고 자, 방금 표시한 이 첫 번째 코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코를 잡으면서 생긴 이 가로줄 한 가닥을 이렇게 건져 올려서 왼쪽 바늘로 이렇게 슉 올려줍니다. 그 다음 왼쪽 바늘에 원래 걸려있던 첫 번째 코하고 방금 건져 올려준 이 한 가닥을 동시에 겉뜨기로 찔러서 한 번에 이렇게 떠줄게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코. 지금 여기 마커가 표시되어 있는 첫 번째 코 왼쪽 옆에 보면은 두 번째 코가 있죠. 그 두 번째 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로
선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코 잡은 쪽 이렇게 가로로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선을 마찬가지로 바늘로 찌른 다음에 왼쪽 바늘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 원래 있었던 두 번째 코하고 방금 건져 올려준 한 가닥을 한 번에 겉뜨기로 떠줍니다. 자, 다시 안쪽 뒤집어서 그 옆에 있는 한 가닥, 지금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여기가 세 번째 코고요. 이 세 번째 코 밑에 이렇게 가로줄 되어 있는 한 가닥을 이렇게 바늘로 건져 올려준 다음 원래 있었던 세 번째 코하고 방금 건진 이 한 가닥을 한 번에 이렇게 떠줍니다. 자, 같은 방법을 쭉 반복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코 찾아주시고 그 맨 밑에 있는 가로줄 이렇게 건지신 다음에 네 번째 코하고 방금 건진 가로줄을 한 번에 겉뜨기로 떠줍니다. 자,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 바늘로 바로 건져 올려서 떠주셔도 되고요. 오른쪽 바늘로 건진 다음에 왼쪽 바늘로 옮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 있는 편물 맨 밑을 보시면 이 V자 줄 밑으로 이렇게 가로줄이 하나씩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가로줄을 하나씩 건져서 원래 있던 코랑 같이 떠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 그 옆 코에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가로줄을 하나씩 건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V자 코가 보이고 그 V자 코 쭉 따라왔을 때 보이는 이 맨 밑에 가로줄을 이렇게 바늘로 건진 다음에 원래 있던 코 하나하고 방금 건진 가로줄을 한 번에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자, 이 방법을 반복해서 이 마커 걸려있는 위치의 직전 코 원형의 끝까지 다 떠주시면 겹단이 완성이 됩니다. 자, 원통 한 바퀴 쭉 둘러서 겹단을 만들어주면서 거의 지금 마지막까지 왔고요. 지금 왼쪽 바늘에는 마지막 두 코만 남아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지금 마지막 가로줄 여기 하나만 남아 있는 상황일 거예요. 여기 하나가 남아 있고 마지막 가로줄 하나가 남아 있고 지금 왼쪽 바늘에는 두 코가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코는 모두 이 마지막 하나 가로줄에다가 다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바늘로 마지막 가로줄 건져서 첫 번째 코하고 같이 겉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지금 걸려있는 가로줄 다시 이렇게 건져서 왼쪽 바늘에 있는 마지막 코하고 한 번 더 연결해 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코가 첫 번째 단과 연결되면서 겹단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자, 마커는 빼주시고요. 시작 마커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단은 배색이 처음으로 보이게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자, 다음 단부터는 이어서 또 메리아스 원통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는데요. 도안에 나와 있는 단수만큼 혹은 센치만큼 맞춰서 겉뜨기를 쭉 반복하시면서 메리아스 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겹단으로 만들어준 부분부터 시작해서 총 13단을 원통 메리아스 뜨기로 떠주었습니다. 자, 이제 전체 코를 3등분으로 나눠서 이런 장갑 바늘에다가 옮겨서 껴줄 건데요. 저는 102코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3등분으로 했을 때 34코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 마커 걸려있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34코를 세어서 먼저 첫 번째 마커를 걸어줄게요.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 서른둘, 서른넷, 34코를 센 다음에 첫 번째 마커를 걸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 마커 건 여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34코를 세주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 서른둘, 서른넷. 자, 34번째 그 다음에 마커를 걸어줍니다. 자, 3등분이니까 지금 나머지 코들도 34코여야 맞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코를 한번 세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 서른둘, 서른넷. 자, 34코씩 총 3등분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3등분한 코를 이런 장갑 바늘에다가 다 나눠서 껴줄 거예요. 자, 첫 번째 34코를 첫 번째 장갑 바늘에 이렇게 옮겨줍니다. 코를 옮겨줄 때는 안뜨기 하듯이 찔러서 그대로 오른쪽 바늘로 코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자, 마커는 빼주셔도 되고요. 자, 다음 34코도 두 번째 장갑 바늘을 가져와서 껴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34코도 세 번째 장갑 바늘에다가 옮겨서 껴줄게요. 자, 이렇게 전체 코를 총 3등분으로 해서 3개의 장갑 바늘에 나눠서 껴주었습니다. 자, 여기 꼬리실이 걸려있는 여기 다음부터 여기 왼쪽 옆에 있는 이 바늘부터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뜨기 전에 먼저 코를 한 번 더 나눠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마커를 가져오셔서요. 33코 지나서 마지막 한 코 전에 33코와 마지막 한 코를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커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바늘에 있는 코들도 33코와 한 코를 나눠줄게요. 자, 마지막 바늘에 마커 끼우실 때는 좀 전에 했던 두 가지 마커랑 다른 색상으로 시작 부분이 구분이 되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3개의 마커를 걸어 주었고요. 자, 이제부터 다시 원통뜨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장갑 바늘 이용해서 원통뜨기 하실 때는 지금 코들이 걸려있는 바늘 외에 하나의 바늘이 더 필요합니다. 자, 지금 마커가 3개가 걸려 있는데요. 지금 2개의 마커는 같은 색이고 하나의 마커만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 다른 색상 마커가 걸려 있는 그 다음 코, 이 다음 코가 원통의 첫 번째 코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도안대로 떠주시면 돼요. 자, 바늘을 가져와서 뜨려는데 도안을 보니까 첫 번째 코가 K2 투게더예요. 겉뜨기 2개를 한 번에 찔러서 같이 떠주는 걸 K2 투게더라고 합니다. 자, 겉뜨기 2코를 한 번에 겉뜨기 하듯이 쭉 찔러서 그대로 실 끌고 와서 실 감고 빼줍니다. 자, K2 투게더 왼코 모아뜨기로 2코를 한 코로 줄여주었고요. 이제 그 다음 도안을 보시면서 떠주시면 되는데요. 마커의 2코 전까지 겉뜨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달려있는 이 마커에
코 전까지, 여기까지만 겉뜨기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마커의 두 코 전까지 겉뜨기로 쭉 떠주었고요. 이제 도안 보시면 SSK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SSK는 첫 번째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걸러주고, 두 번째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오른쪽 바늘로 옮겨준 다음에 왼쪽 바늘로 방금 옮겨준 두 코를 한 번에 이렇게 찔러서 이 상태에서 두 코를 한 번에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두 코가 모아서 한 코로 떠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오른쪽 코가 위로 올라온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코 모아뜨기라고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SSK로 두 코를 한 코로 모아준 다음 마커는 오른쪽 바늘로 그대로 넘겨주시고요. 자, 왼쪽 바늘에 있는 마지막 한 코 겉뜨기로 떠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늘에 있던 코들은 모두 떠주었어요. 자, 이 바늘은 다시 왼쪽 바늘에 있는 이 코들을 진행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자, 겉뜨기 한 코를 떠주었고 그 다음 도안에 써 있는 걸 보니까 K2 투게더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왼코 모아뜨기, 겉뜨기로 두 코를 한 번에 떠주는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자, 바늘과 바늘 사이에 있는 코드를 뜰 때는 이 코들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텐션을 주면서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K2 투게더까지 뜨고 나서 다시 괄호 안에 있는 첫 번째 지시, 마커 두 코 전까지 겉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마커의 두 코 전까지 겉뜨기를 쭉 떠주었고요. 이제 SSK 겉뜨기 방향으로 한 코 걸러주고 안뜨기 방향으로 한 코 걸러준 다음 방금 옮겨준 두 코를 왼쪽 바늘로 한 번에 찌른 다음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커는 넘겨주시고요. 왼쪽 바늘 마지막 코 겉뜨기로 떠줍니다. 자, 이제 1단의 마지막 세 번째 바늘에 있는 코드를 떠줄 차례인데요. 자, 마커 넘기고 겉뜨기 한 코 했으니까 이제 K2 투게더 할 차례죠. 자, 겉뜨기 방향으로 두 코를 한 번에 찔러서 실 벌어지지 않게 실 살짝 당겨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두 코를 떠줍니다. 자, 첫 번째 두 코 모아뜨기 해서 한 코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 마커 두 코 전까지 겉뜨기로 쭉 떠줍니다. 자, 마커의 두 코 전까지 겉뜨기를 해주었고요. 마커 앞 두 코를 SSK로 한 코 줄여줍니다. 겉뜨기 방향으로 한 코 거르고 안뜨기 방향으로 한 코 걸러준 다음 방금 걸러준 두 코를 왼쪽 바늘로 한 번에 찔러서 떠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커 옮겨주시고요. 자, 마지막 코는 겉뜨기로 한 단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바늘까지 다 뜨셨으면 한 단을 지금 뜨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단을 다 뜨게 되면 한 단에서 총 6코가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두 코를 한 코로 줄였고 그 다음 마커 전 두 코에서 또 한 코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코, 여기서 한 코, 바늘 하나에서 두 코가 줄어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 두 코를 한 코로 줄이고 마커 전에 두 코를 한 코로 줄였어요. 여기서도 두 코가 사라지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바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코 줄어들고 여기서 한 코 줄어들어서 세 개의 바늘에서 총 6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을 뜰 때마다 총 6코씩 줄어들게 되고요. 지금 6코가 줄어들어서 총 코수는 96코가 됩니다. 바늘 하나당 32코가 걸려 있어야 돼요.
코수 맞는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 서른둘. 32코가 맞게 다 떠졌고요. 자, 이제 2단까지 같이 해보고 나머지 줄임단은 도안 보시면서 끝까지 떠주시고 마무리하는 법만 같이 해볼게요. 자, 2단도 마찬가지로 방금 뜬 것과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2코는 K2 투게더로 1코 줄여줍니다. 겉뜨기 방향으로 2코를 한 번에 찔러주고 2코를 한 번에 떠주세요. 자, 그 다음 마커의 2코 전까지 쭉 겉뜨기로 떠줍니다. 자, 마커 2코 전까지 겉뜨기로 쭉 떠주었고요. 마커 전에 2코는 SSK로 1코로 줄여줍니다. 겉뜨기 방향으로 1코 거르고 안뜨기 방향으로 1코 거른 다음 방금 걸러준 2코를 왼쪽 바늘로 한 번에 찔러서 한 번에 떠줍니다. 그리고 마커 그대로 넘겨주시고 마지막 코는 겉뜨기. 자, 바늘 하나 다 떠주었고요. 그 다음 바늘 첫 번째 코 2개는 K2 투게더로 겉뜨기로 한 번에 2코를 다 떠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커 2코 전까지 겉뜨기. 자, 그 다음 마커 전 2코는 SSK로 1코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마커 넘겨주고 마지막 코는 겉뜨기. 자, 두 번째 바늘도 다 떠주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바늘. 처음 2코는 K2 투게더로 2코를 한 번에 겉뜨기로 떠줍니다. 그 다음 나머지 코들 마커의 2코 전까지 겉뜨기로 쭉 떠줍니다. 자, 마커 전에 있는 2코는 SSK로 1코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마커 넘겨주고 마지막 1코는 겉뜨기로 떠주시면 지금 2단까지 다 뜨신 거예요. 다시 6코가 줄어들었으니까 총 코수는 90코가 되겠죠? 자, 이 과정을 반복해서 바늘에 걸려있는 총 코수가 24코, 각각의 바늘에 걸려있는 코수가 8코씩이 될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줄임단을 반복해서 지금 바늘에는 각 8코씩 24코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줄임단을 총 13단 반복해서 줄어든 코는 78코고요. 처음에 102코에서 78코를 빼서 24코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줄임단을 모두 마쳤으면 이제 꼬리실을 적당히 남기고 실은 잘라줍니다. 그리고 돗바늘 가져오셔서 실과 연결해 주시고요. 이제 바늘에 남아있는 모든 코들을 돗바늘로 이렇게 한 코씩 넣어서 다 바늘에서 빼줄 거예요. 자, 첫 번째 바늘부터 돗바늘을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서 그대로 코를 돗바늘로 이동시켜주고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모든 코를 다 돗바늘로 이동시켜 주세요. 마커는 빼주시고요. 그 다음 실 쭉 당겨서 코들 다 실로 이렇게 이동시켜 준 다음 그 다음 바늘의 코들도 마찬가지로 돗바늘로 다 이동시켜 줍니다.
두 번째 바늘 코들도 다 이동을 시켜줬어요. 자, 마지막 바늘의 코들도 돗바늘로 다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실을 쭉 끝까지 쭉 당겨주세요. 실을 당긴 다음 돗바늘로 이 중앙을 찔러서 바늘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꼬리실이 안쪽으로 따라오도록 이렇게 쭉 당겨줄게요. 그리고 모자를 뒤집어 줍니다. 자, 모자를 뒤집어 준 다음에 지금 코들이 모여있는 이 중앙 부분 보이시죠? 이쪽에다가 실을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꼬리실을 숨겨줄게요. 모자 조여진 거 풀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실 다 당기면서 숨겨줍니다. 어느 정도 숨기셨으면 매듭도 한번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꼬리실 다 숨기셨으면 이제 꼬리실 조금 남기고 잘라줄게요. 자, 그리고 아까 겹단 만들면서 생긴 이 꼬리실도 같이 숨겨서 없애주세요. 적당히 숨기고 겹단 안쪽으로 쭉 넣어서 꼬리실 잘라줍니다. 자, 비니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 줄임단 부분에 이렇게 꼭지점처럼 튀어나온 이 부분이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스팀 하실 때 여기를 조금 누르면서 다려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뒤집어서 안쪽에서도 이렇게 스팀을 하면서 조금씩 눌러주시면 바깥쪽에서도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더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깔끔한 비니로 그냥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샘플과 동일하게 리본 덧수까지 넣으실 분들은 다음 영상 참고하시면서 리본 덧수도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하셨다면 이제 비니 위에 배색 실로 덧수를 놓아서 리본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덧수를 놓을 때 사용하시는 이 차트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캡처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세빅 공식 홈페이지 도안자료실에 가면 이 똑같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리본 부분이 약간 연한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덧수를 놓다 보면 어디까지 놓았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연필로 덧수 놓은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일부러 이렇게 연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덧수를 놓기 전에 덧수를 놓을 곳을 마커로 먼저 표시를 해줄게요. 자, 먼저 어느 부분에 덧수를 놓을 건지 이렇게 모자를 접어서 표시를 해줄게요. 자, 저는 이렇게 줄임단 3개 중에 이렇게 양쪽 2개의 가운데 부분을 이 도안의 점선,
가운데라고 생각하고 덧수를 놓을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도안의 가운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다가 마커를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자, 가운데 표시 마커를 하나 걸어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작점, 첫 번째 단의 첫 번째 코, 이 시작점을 표시를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코는 이 가운데 부분, 자, 첫 번째 코는 이 가운데를 이렇게 쭉 따라서 내려와서 여기가 지금 코와 코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코부터 11코를 세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이 11번째 코, 여기가 첫 번째 코 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수를 놓아버리면 이 배색 부분하고 리본 부분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4단을 올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번째 단. 이 코가 이 덧수의 맨 오른쪽 가장자리 코, 첫 코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첫 코에다가 마커로 표시해 줄게요. 첫 코 표시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반대쪽 모서리 코. 지금 21단의 23번째 코, 여기다가 표시를 해줄게요. 자, 다시 가운데 마커 표시한 이 가운데 줄을 쭉 따라 내려와서 오면은 여기가 코와 코 사이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12코를 세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가 12번째 코고요. 여기서부터 총 5단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반대편의 꼭지점 코가 됩니다. 여기도 마커로 표시를 해줄게요. 자, 코를 세실 때는 이렇게 보이시는 C자가 아니라 V자 모양을 찾아서 세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V자 모양이 한 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옆에 코 V자 모양 그리고 그 옆에도 V자 모양. 자, 이렇게 코를 한 코 한 코 세주시면 돼요. 단을 세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V자 하나가 한 단, 그 위에 V자 한 단, 위에 V자 세 단, 위에 V자 네 단. 이런 식으로 V자 모양을 찾아서 세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위쪽에 있는 꼭지점 코, 가장자리 코들을 찾아서 마커로 걸어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19단을 올라가면 되는데요. 자, 지금 표시한 이 마커부터 코를 세서 19단을 올라간 곳에다가 마커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듯이 단을 셀 때도 V자를 찾아서 V자 하나당 한 단씩이라고 생각하고 세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V 1단, 두 번째 2단,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자, 여기가 바로 이 위쪽의 꼭지점 코가 됩니다. 이 코에다가도 마커를 걸어줄게요. 자, 그 다음 이 오른쪽 꼭지점 코, 오른쪽 아래 꼭지점 코에서 마찬가지로 19단 올라간 곳에 위쪽 오른쪽 꼭지점 코가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줄게요. 자, 첫 번째 V자 1단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자, 여기다가도 마커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꼭지점 코에다가 다 마커로 표시를 해주었고요. 이 마커 안에다가 리본 덧수를 놓아줄 거예요. 자, 이제 덧수를 놓아줄 배색실 가져와 주시고요. 배색실을 볼에서 뽑아서 적당한 길이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돗바늘에 연결해 주세요. 자, 덧수를 놓을 때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시냐면 지금 1단의 첫 번째 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덧수를 놓아주시면서 리본 끈을 먼저 완성을 해주신 다음에 이쪽 오른쪽 리본을 이렇게 먼저 완성을 해주고 그러면 반쪽이 먼저 완성이 되겠죠? 이어서 왼쪽의 리본 위쪽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 왼쪽 리본의 꼬리를 완성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방향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덧수 먼저 놓고 그 다음 왼쪽 리본 위에부터 아래 그 다음 꼬리 이렇게 놓아주시면 돼요. 자, 가장 먼저 오른쪽 맨 아래 코 첫 번째 코에 덧수를 놓아 볼게요. 자, 첫 번째 코에서 한 4-5코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겹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편물 2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2개를 모두 찌르면 안 되고 위에 있는 편물에만 바늘을 찌르도록 해주세요. 자, 위에 있는 편물에만 이렇게 바늘 찌르고 안쪽까지 같이 찔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코에 이 V자가 나오는 구멍. 자, 코 모양을 잘 보시면 여기 구멍에서 실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 구멍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코 모양 그대로 덧수도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구멍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꼬리실은 이렇게 조금 남기셔도 되고 안쪽으로 집어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실 나왔다가 이 밑으로 한번 돌아서 들어갔다가 다시 처음에 나왔던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마커는 이제 빼주고요. 자, 이렇게 V자 코 모양 그대로 위에 하얀색 실로 덧수가 놓아졌어요. 자, 첫 번째 코는 하신 거고요. 이제 차트 보시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코 하셨으면 연필로 체크해주고 자, 이제 그 옆에 있는 코 자, 두 번째 코 여기다가 덧수 놓아줄게요.
자, 지금 구멍에서 실이 나와 있는 상태죠? 구멍에서 실이 나와 있고 여기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이 위에 코 밑으로 바늘 넣어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고 다시 처음 나왔던 구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그 옆에 코, 그 다음에 떠야 하는 코의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구멍 거기로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위에 코를 덧수를 놓을 거면 여기로 들어갔다가 이 위에 코가 나온 구멍 여기죠?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그 위에 코도 이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이 위에 코의 뒤쪽으로 바늘 넣고 다시 처음 나왔던 구멍으로 바늘 넣은 다음 다음에 떠야 하는 코, 다음에 떠야 하는 코가 옆에 있으면 옆쪽으로 이렇게 바늘 넣고 다시 실이 나왔으니까 이제 한 바퀴 둘러야 되죠? 처음 나왔던 구멍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코 모양 그대로 위에다가 실을 이렇게 덮어 씌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코 모양 잘 보시면서 이 코 모양이 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덧수를 놓아주었고요. 지금 오른쪽 리본 꼬리 부분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본의 아래쪽 부분 먼저 이렇게 완성을 하고 왼쪽 부분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덧수 놓는 법 몇 번만 더 같이 해보고 이제 도안과 영상 보시면서 리본을 다 완성해 와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코가 지금 여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코 위쪽에다가 덧수를 놓아줄 겁니다. 자, 마지막 코 그 위로 이미 지금 구멍으로 실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위쪽 코 한 코에다가 이렇게 덧수 놓아주고 그다음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왼쪽부터 할 건지 오른쪽부터 하실 건지. 저는 왼쪽부터 이렇게 세 코를 다 해주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갈 거니까 이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그 왼쪽에 있는 코에 실이 나온 구멍 그쪽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자,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코에 밑으로 바늘 넣어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둘러주시고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바늘 찌르고 그 옆에 코, 그 옆에 코 실 나온 구멍으로 이렇게 바늘 빼주시고 다시 위쪽 코에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 당기고 처음에 나왔던 코 다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코를 지금 한 거죠? 그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위쪽 코, 그 위쪽 코에 실 나온 구멍 보이세요? 여기가 지금 마지막으로 나가야 될 구멍이고 그 위쪽 코도 넣어야 되니까 그 위쪽 코에 실 나온 구멍 여기 이렇게 바늘 빼서 그 위쪽 코도 이렇게 덧수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 옆으로 갈게요. 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 덧수를 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차트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하면 놓치지 않고 덧수 잘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차트 한 코 한 코 체크하면서 리본 덧수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만들었던 꼬리실 또는 실 연결하면서 만드신 꼬리실들 다 정리해 주시고요. 꼬리실 정리하고 나면 비니가 완성이 됩니다. 자, 덧수까지 다 마무리한 다음에도 스팀으로 한 번씩 편물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더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대바늘로 만드는 심플하면서 귀여운 데일리 아이템 리본 비니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봄, 가을까지 쭉 쓰실 수 있는 유용한 아이템이니까요. 코디의 포인트 아이템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모두 예쁘게 완성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쌤이었습니다.